자, 이번 세션은 차기 기본소득 이론과 운동의 선두 주자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팀의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소득의 어떤 여성주의 관련해서 두 분이 연구를 하셨고 발표는 고태현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분씩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 듣고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현 선생님 인사할까요? 김천 선생님 같이 오셨나요? 김천 선생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고태현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청년에게 물고기를 줘라. 청년 기본소득의 어떤 정치적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조민선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는 무려 6분의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질적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발표는 김수현 선생님하고 홍은경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오셨으면 같이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 다 듣고 싶지만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팀당 20분씩 발표를 시간을 좀 준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태현 선생님 시작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 재학 중인 고태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페미니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표 시간에 딱 15분에 맞춰봤어요. 그리고 발표 내용도 되게 뒤 내용들에 비해서 되게 가볍기 때문에 네, 재밌게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저와 같이 연구하셨던 김진선 선생님은 여성주의 논의들을 살피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해방적인 이 제도와 개인들의 경험이 연결되어서 이 제도가 나의 해방을 가져올 제도로 상상될 때 기본소득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주의 논의 안을 또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와 우려와 주저함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우려와 주저함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우려와 주저함들이 경험에서 시작되어 있다라는 점과 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그 여성이지만 여성이라는 것에 대표되지 못하는 그 대표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좀 덜 다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문제제기의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만약에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개인이라는 어떤 한 사람과 기본소득이 딱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과 문화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경험들에 얹혀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다른 제도와 얽혀있는 경험에서 기본소득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그 기본소득이 해방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KCX라는 연구자가 유토피아적 요구로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개인들이 제도적인 체험을 해왔었던 것들과 기본소득이 연결이 되고 이것을 정말 나의 제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기본소득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와 그러한 논의의 장들이 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주제이고요. 네, 이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오기까지 살펴봤었던 여성주의 연구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발표를 15분에 맞추다 보니 정말 흐름만 넣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개간 기본소득 이후에 짧게 여성주의 논의들 정리한 것을 실었었는데 그 논의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들의 경향을 보면 기본소득이 여성 시민과 어떻게 관계 맺게 될까를 뭐 판파레이스의 기본소득론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기본소득론들을 가지고 와서 여성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그 권정일 선생님 연구에서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기존의 그 기본소득이 젠더적인 실현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는 제도는 분명 아니지만 젠더 불평등 해소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중요한 효과로서 논의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주의 논의 안에서 계속되는 우려와 기대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둘 다 노동시장 측면의 여성의 성별분업이라는 그런 한계와 돌봄노동의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기대의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이 본연에 갖고 있는 해방적인 어떤 성격을 집중해서 봤을 때 노동의 성별분업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거나 돌봄노동의 지위를 재편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기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려의 측면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나 남성 가장에 의해서 종속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혹은 여성의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지혜나 기회나 동등한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이지만 이렇게 우려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드러낼 때 기존의 다른 문화적인 것들 혹은 제도적인 것들과 같이 연동이 돼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연구들 또한 기본소득을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은 토대, 잠재력, 가능성,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방의 정도를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여성 내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노동시장의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여성에게 혹은 장애 여성에게 청소년 여성에게 기본소득이 똑같은 효과를 줄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이러한 여성주의에서 여성주의 논의를 하면서도 여성으로 대표되어서 상상되지 않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기본소득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여성 내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들이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다양한 수혜자들의 경험들로 확장되어서 상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기본소득이 가진 인정과 해방의 효과라는 것은 기존의 지금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라든지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해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성주의자들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다른 수급 집단이라든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을 하는 제도 실체가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실체가 있는 우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존에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보를 더 줘보면 잘 이해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나 혹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자신들이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실체 안에서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장애 노동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장애인 일반 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박동섭 위원장님은 장애인 일반 노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한 재정을 통해서 노동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사회가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 노동 집단으로서 장애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문화 안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장애인들은 우려한다는 것이죠. 혹시 기본소득이 주어지니까 소득이 충분한데 굳이 고생하면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터에서 일할 필요 있냐? 이걸 받고 굳이
그런 처우를 받는 노동 환경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같은 제도들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지만 장애인들이 그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지만 사람들이 되게 많은 방식으로 그 제도를 회피해요. 그래서 벌금을 그냥 낸다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 한 명을 고용을 하면 두 명을 그 고용한 거와 같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한 명만 고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의 노동이 그렇게 가치 있는 노동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불인정 노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돌봄 노동이라든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이 값싼 노동으로 처지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문화와 정책적인 경험들이 연결되었을 때 기본소득을 준다면 여성들이 오히려 가족 내에 종속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는 것도 조금 더 실체가 있는 고민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사회나 전반적인 문화들, 다른 정책들과의 경험 안에서 기본소득이 발현이 된다라는 걸 상상했을 때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인 해방과 어떤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아주 새로운 제도이죠. 그렇지만 아주 새롭지 않을 수 있고요. 보편적인 제도가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상상하는 것 안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 더 많이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다양한 제도들과 더 많이 얽혀있는 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집단일수록 더 해방적이지 않은 효과를 당장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난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항상 제도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도적인 설계를 제안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논의의 필요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실현 가능성 중에서도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를 줬을 때 얼마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험 안에서 실제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왔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서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해방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각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론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지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선행 연구들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되란 얘기야? 라고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정말 해방적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정말 실질적 자유를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